반려견 사회와 그냥 친구들이랑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든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사회화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두 개체 이상이 만나면 사회화가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사회화란 두 개체 이상이 관계를 형성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얘기해요.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반려견의 사회화 교육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앞서 설명한 사회화 의미를 반려견에게 대입해 볼게요. 보호자와 반려견 두 개체가 만남이 일어나면서 서로의 관계가 시작되는 시기는 과연 언제일까요? 반려견이 우리 집으로 발을 들이는 그 순간부터 사회화는 시작됩니다. 사회화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르쳐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개체가 만나 서로의 감정을 놔두고 반응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죠. 그렇게 둘 사이의 관계가 시작되는 그때가 바로 사회화 훈련의 최적기입니다. 너무 어린 반려견에게 사회화가 필요할까? 좀 더 자란 후에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볼까요? 아무런 경험 없이 갑자기 낯선 곳에 떨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환경이 신나겠지만 누군가는 낯선 소리와 사람들 속에서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반려견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사회화를 받지 못하여 자란 반려견은 작은 소리에도 쉽게 놀라고 낯선 사람을 보고 경계를 하거나 심지어 공격성을 보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집에서부터 사회화 훈련을 해주는 거예요. 반려견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올바른 사회화 훈련을 시작해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집에 온 반려견 건강한 사회화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5가지 행동만 실천하면 반려견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으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며 공감을 나누죠. 그렇다면 보호자는 반려견의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요? 반려견과 언어로 소통할 수 없는 대신 보호자는 냄새 맡는 행동을 통해 공감을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반려견이 배변 패드에 올바르게 소변을 봤다면 보호자가 패드 위에 냄새를 킁킁킁 맡는 척하며 미소를 지어보세요. 반려견은 보호자가 내 행동을 알아차렸구나 라고 인식하게 돼요. 개들은 정보를 습득하고 처리하기 전에 항상 냄새를 맡는 습성이 있어요. 보호자가 냄새를 맡는 행동을 보이면 반려견은 내가 배변한 사실을 보호자가 인지했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요. 이때 기분 좋은 미소를 띠게 되면 보호자의 긍정적인 감정까지 전달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예로 빗이나 청소기, 샤워기 같은 새로운 물건을 소개할 때 냄새 맡는 행동과 긍정적인 보상을 활용할 수 있어요. 보호자가 먼저 해당 물건의 냄새를 맡아본 뒤 간식을 주면 반려견은 보호자가 확인하고 보여주는 데다 간식까지 주네 라고 받아들이며 자연스럽게 경계심이 줄어들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새로운 물건을 긍정적인 경험과 연결하면 반려견이 보다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어요. 이처럼 반려견의 언어에 맞춰 공감을 표현하면 보호자와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질 수 있어요. 특정 행동 후 보호자가 기뻐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면 반려견은 더 잘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반려견이 다양한 경험을 할수록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위기 대처 능력이 향상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집에 온 지 얼마 안 된 반려견이라면 다양한 형태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꼭 필요한 사회화 훈련 중 하나예요. 단순히 여러 사람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를 쓴 사람, 안경을 낀 사람,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 등 다양한 외형의 사람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남성과 여성,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접하며 세상에는 여러 유형의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요. 이 과정에서 간식을 활용해 사람과 만남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반려견은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돼요. 엘리베이터에서 짖거나 킥보드, 오토바이, 런닝하는 사람 등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을 보아도 한층 더 안정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만약 반려견이 충분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에 예민해 자주 짖거나 산책 중 다른 사람이나 반려견을 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어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경계 활동을 하며 가족을 보호하죠. 단순히 종족을 지키는 역할을 넘어 정서적 안정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정서적 안정감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반려견은 스스로 가족을 과도하게 보호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이는 가족 중 누구도 경계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견이 스스로 경계를 담당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결국 경계활동을 충분하게 보지 못한 반려견은 불안과 걱정이 높은 반려견으로 성장하게 돼요. 보호자님 앞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문 밖이나 창밖 소리가 날 때 반려견이 겁내지 않더라도 보호자가 미어캣 자세처럼 창문이나 문 밖을 바라봐 주세요. 이를 통해 엄마 아빠가 우리 집을 지켜주고 있구나 라고 느끼며 자연스럽게 불안이 줄어들어요.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우리 집은 이제 안전해 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밖에서도 침착하며 의연한 태도를 보이는 반려견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반려견이 처음 가보는 장소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보호자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병원이나 미용실 근처를 산책하면서 간식을 주면 반려견은 후각과 청각을 사용하며 여기 좋은 곳이네 라고 인식하게 될 거예요. 꼭 반려견이 직접 걷지 않더라도 안아서 그 주변을 돌아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보호자의 이러한 행동으로 낯선 장소도 익숙한 곳처럼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두려움이 대부분 소리로부터 오게 된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에 청각적 감각에 대한 긍정화도 이루어져야 해요. 집안에서 벽이나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간식을 주세요. 그러면 이 소리는 무섭지 않아 오히려 재밌네 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점점 놀라는 행동이 줄어들며 하나의 놀이로 발전할 수 있어요. 결국 반려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힘이에요. 처음 가보는 장소, 처음 듣는 소리, 이러한 것이 두려움이 아닌 즐거운 기억으로 남도록 도와주세요. 그렇다면 반려견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탐험할 수 있을 거예요. 문이 닫히고 보호자가 사라지는 순간 반려견은 어떤 기분일까요? 혼자 남겨진 작은 존재에게 세상은 갑자기 낯설고 불안해질 수 있어요. 야생의 새끼 동물들은 부모가 사냥을 나가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항상 먹이를 가져와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새끼 동물들은 조금만 기다리면 맛있는 먹이를 가져올 거야 라고 학습하게 돼요. 즉 부모가 떠나는 것이 불안이 아닌 기대감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원리를 반려견에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보호자의 외출이 불안이 아니라 기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외출하고 귀가하실 때 간식을 챙겨오는 습관을 들이세요. 야생 육식동물들의 부모처럼 보호자는 항상 바깥에서 먹을 것을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해요. 이를 위해 미리 차량이나 회사의 사료나 간식을 구비해두고 외출할 때 반려견의 음식을 가져나가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짧은 시간부터 연습하세요. 처음부터 오랜 시간 외출하는 것이 아니라 3초, 5초, 1분, 2분 이렇게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가며 연습하는 것이 좋아요. 나갈 때는 무심한 듯 자연스럽게 나가주세요. 반려견이 애절한 눈빛을 보내도 잘 있어 라며 인사를 하면 오히려 불안감이 커질 수 있어요. 아무렇지 않은 듯 조용히 나갔다가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귀가 후에는 반려견이 흥분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보호자가 돌아왔을 때 짖음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럴 땐 조용히 돌아와서 간식이나 사료를 바닥에 뿌려주기만 해도 충분해요. 집안에서도 보호자님이 사라진과 보상을 연결해 보세요. 보호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화장실, 방, 베란다처럼 문이 닫히는 공간에 간식을 미리 두고 그곳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간식을 주면 반려견은 저 공간에 가면 먹을 걸 가져오는구나 라고 학습하게 돼요. 결국 보호자가 사라지는 모습이 불안이 아니라 기대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반려견이 보호자의 외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반려견과 보호자의 관계는 단순한 공전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여정이에요. 작은 습관 하나가 반려견의 감정을 바꾸고 올바른 사회화 훈련이 반려견의 평생 성격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반려견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자신감 넘치게 살아가길 바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실천해보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반려견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사회화 훈련 어렵지 않습니다.